지난 1년간 이제 185%나 이게 그러한 이제 디파이 NFT 또 어떤 최근의 변화들. 과거에 사실 우리가 막 요플레 그런 막 떠먹는 음료, 그쵸. 경주 최씨에서 이게 분파들이 쭉쭉 나오는 걸로.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잭션이 막 활발하게 일어날 일은. 네,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그 9월 저희가 주제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 잡았는데요. 좀 내용이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저희가 좀 두 편으로 좀 쪼갰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또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인지도, 뭐 시가총액, 가격 흐름, 가격 상관관계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따져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작업 인증, 뭐 POW, 그 다음에 뭐 지분 증명, 네네네. 뭐 이렇게 해서 뭐 POS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이점도 설명하면서 네, 합의 네.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국에 이제 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거의 이제 거래 내역들을 이제 다 같이 검증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뜻해요. 그런 체계. 근데 현재로서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전기를 소모해서 이걸 채굴이라 부르는데 보통 작업 증명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소모해서 채굴 경쟁을 하고 일종의 뭐 수학 문제를 풀어서 그 답을 찾은 사람들한테 이게 신규 그 보상이 주어지는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시스템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비판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에너지 소모가 많고, 뭐 예, 전기 소모도 친환경적이지 많고 않다.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뭐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예전에 이제 ESG 관련된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띄워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POS로 가게 되면 이것은 일종의 이제 내가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이 검증자로서 참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전기라든지 어떤 채굴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이 코인을 가지고 내가 이 그 거버넌스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일종의 금권 정치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되게 에너지 효율적이다라는 어떤 주장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다. 소수의 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제 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사실상은 이 의사결정의 합의 알고리즘 내에서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POS에 대한 사실 비판들이 좀 있는 비판도 거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면 POS 진영에서는 또 POW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이미 산업화가 돼 버렸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과금 그 작업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대규모의 자본 투자를 통해서 채굴기를 설치하고 그게 뭐 땅도 필요하고 설비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해서 결국은 이 역시도 대규모 자본가들이 하는 거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서로 뭐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으르렁 그런 이제 각자의 좀 바라보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SG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한 시간 정도 다뤘던 주제지만 아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오히려 클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컨대 클린 에너지 쓰는 것도 있고 예.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 간에 사실 괴리가 꽤 있거든요. 미스매치를 이제 해결하는 솔루션이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다양한 또 ESG 관련해서 우리가 또 촘촘하게 다뤄봤잖아요. 그렇죠.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이제 참고 영상으로 이제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노드, 이 네, 플로드들이 네. 이렇게 좀 글로벌이 좀 많이 분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쭉 이렇게 좀 세계도를 보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둘 다 이제는 이제 미국과 독일이 상위권을 차지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노드 분포가 주로 글로벌리 이제 분산이 많이 돼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런 프로토콜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게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개선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건데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제 유사한 점도 있고 되게 차이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버넌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의사결정 체계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에코시스템 내에서의 그 비트코인 거버넌스와 사실 이더리움을 이루는 또 이더리움의 어떤 거버넌스는 사실은 태생부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의견들이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이거 오픈 소스 시스템이고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BIP, EIP 이렇게 부르거든요. 비트코인 임프루먼트 프로포절,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 해서 이제 우리 이거 이렇게 바꿔요라고 이제 누군가가 제안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합의가 많아지면은 이제 그걸 시행하는 시스템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십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언어가 없어요. 예, 그거 없어진 이후에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회사 생활을 하든 조직 생활을 하든 할 때 어떤 이제 단단한 그런 이제 상급자라든지 뭐 오너라든지 이런 분이 없으면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의사결정하기가 어렵고 의견들도 다 다릅니다. 굉장히. 아직까지 남은 이 사람들은 야, 우리 그럼 기존의 거 건들지 말자.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창업이라고 좀 표현하면 좀 그렇죠. 창시자가 존재하고 그가 너무 어리고 그리고 너무 이제 보이스를 많이 내고 또 똑똑해요. 되게 엄청나게 똑똑하신 천재 분이고, 아닙니까? 예. 네네. 그리고 또 선의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리더십이 있고 한번 이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쭈르륵 가는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팬덤이 있잖아요. 예, 나름의. 물론 이것도 이제 뭐 간누를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또 누군가는 아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없어도 이제 이더리움은 잘 돌아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각자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이렇게 이제 이게 비허가형 블록체인이거든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사실 비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사실은 탈중앙화가 가상자산의 핵심 가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완벽한 탈중앙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각 진영이 뭐 서로를 뭐 이렇게 헐뜯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그 비트코인 진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더리움 진영을 가리켜 이거 비탈릭 부테린 코인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뭐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이더리움 진영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기존에 오래 하셨던 분들 어차피 또 소수의 개발자라든지 자본가, 채굴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쪼개진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의견이 너무 다르다 보면 각자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때 드림 플러스 블록 얘기에서 이걸 예. 경주최시에서 이 분파들이 쭉쭉 나오는 걸로 제가 얘기를 좀 해줬더니 사람들이 이해가 쏙쏙된다고. 그쵸. 하드포크 이러면 어려 보이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이제 의견이 그러니까 서로 방향성이 너무 달라서 쪼개진 거죠. 쪼개진 거를 이제 하드포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그게 문제였어요. 이 비트코인 진영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확장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존 거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레이어 1은 건드리지 않고 레이어 2를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게 현재까지의 컨센서스인데 이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4년 전에는 야, 이 레이어 1, 이 기존 메인 블록체인을 건들자. 이게 기존에 담을 수 있는 블록 사이즈가 1MB밖에 안 되는데 이것들을 늘려야 된다. 라는 이제 주장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진영이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었고요. 비트코인 오리지널 그 비트코인 진영은 이거를 냅둬야 된다라는 이제 진영이었고, 그래서 서로 갈라집니다. 서로 갈라졌고, 비트코인 캐시는 말 그대로 이제 캐시, 그러니까 어떤 현금성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프로토콜로 이제 진화를 했고, 그 이후에는 또 뭐 복잡합니다. 또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 특정한 인물과 그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주도하는 어떤 또 사토시, 이게 진짜 사토시 비전이다 라고 해서 나왔던 어떤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는 것도 또 나왔고 한데,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효과를 전혀 이제 앞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라 불리는 어떤 그 블록체인의 보안력을 뜻하는 지표거든요. 이 지표가 2% 미만이 안 되고요. 지금 그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시가총액 역시 이제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시장은 답을 어느 정도는 내린 거죠.
검증이 이미 끝난 거죠. 예, 네. 그쵸. 그 시험대에 올랐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더리움도 달라요. 이더리움은 달라요. 이더리움은 다른 게, 오너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쵸. 이게 이제 또 뭐 각자의 그 보는 관점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네트워크가 출범을 했고, 당시에 되게 획기적인 어떤 탈중앙 자율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보고자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모았었습니다. 모금을 했는데 당시에 이게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을 당하니까 이 대처 방법을 두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예요. 의견이 다 달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영에서는 이거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없던 일로 하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려던 방향으로 가자라는 진영이 있었고, 그대로 두자. 이것 또한 코드가 법이다. 이것 또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탈중앙화의 원래 원칙대로 가자. 원칙대로 가자라는 진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더리움이 뭐 1년 남짓한 굉장히 이제 신생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 볼 수 있죠. 근데 비탈릭 부테린을 비롯한 그 이제 어떤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죠. 딴 사람 없어요. 그냥 비탈릭이. 이러면 또 욕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욕먹을 수 있어요. 이더리움 진영에 욕먹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어쨌든 이더리움을 그 창시한 비탈릭과 그쵸, 그 여러 그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 분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바꾸자, 수정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수정 자본주의처럼. 네? 원칙을 이제 지키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예, 해킹을 없던 일로 그러니까 하고 우리 이더리움으로 갈게요 하고 이제 갔던 거와 아니다. 원래대로 하자. 오리지널 이더리움이 하고자 했던 건 이거다. 기존 장부를 유지한 커뮤니티는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이것도 끝났어요 결판이. 이것도 어느 정도는 결판이 났어요. 예,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 보자면 해시웨이 시가총액 기준 4% 미만이다.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게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분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 진영과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진영은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각 그 포크된 그 체인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맹주였죠. 그 비트메인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채굴 기업의 오너. 그분께서 이제 이걸 되게 많이 밀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비트코인 사토시 우지안이에요? 우지안 씨. 우지안. 네, 우지안 씨가 갑자기 이제 생각나네요. 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 크레이그 라이크 박사라는 그 리더십이 존재를 했는데 현재 기준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리더십이 없는 쪽이 지금은 훨씬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큰 반면 이더리움 진영 같은 경우는 그 비탈릭 부텐이라는 이제 리더십이 너무나 큰 리더십이 있었고 이더리움 클래식 진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의 리더십은 없었던 건데 현재의 기준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이더리움 쪽이 네트워크 효과에서는 이제 우세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너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이제 좋냐 없냐 이게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보면 이제 정답이 없는 것 같다. 이쪽에서는 오너가 없는 쪽이 좋았고요. 이쪽에서는 오너가 있는 쪽이 조금은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오너는 만든 오너가 아니고 네네. 뒤에 오너는 직접 만든 창업 오너이기 때문에 네네네.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지도를 바로 넘어갑시다. 네네네. 네. 사실은 이제 인지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그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이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리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제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BTC, ETH 각각 좀 비교를 해봤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그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대체로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인지도가 높은 것 같다. 지난 1년 전 세계 기준 이렇게 좀 파악이 되는데 실제로도 우리가 좀 주변에서 이런 실생활에서 좀 체감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상자산, CBDC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높으신 편이지만 연배 대비해서 그렇지 않은 이제 또래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가상자산 시장이 그냥 뭐 비트코인인 줄 아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코인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사실 우리가 막 요플레 그런 막 떠먹는 음료, 그쵸. 뭐 하이타이 이러면 사실 뭐 세제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브랜드 자체가 모든 것들을 대표했잖아요. 그렇죠. 뭐 코카콜라가 일종의 콜라인 것처럼 그렇죠. 다양한 콜라들이 나오지만 코카콜라의 아성이 사이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그런 게 좀 유지되는 것 같고 저는 되게 이게 좀 파워풀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가총액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한 2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비트코인 비중이 한 42% 정도가 되고요. 한때 더 높았어요. 예, 한때는 뭐 70%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좀 빠진 상황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18%, 9%이 정도 되는 수준인데 최근 이더리움이 많이 치고 올라가단 말이죠. 예, 많이 올랐고 이제 두 자산이 합쳐서 전체 시총의 약 한 60에서 61%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뭐 요새 이제 그런 전망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이제 비트코인을 넘을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디파이와 NFT 열풍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이더리움의 그 소각 효과 네. 런던 하드포크 이후 EIP 1559 도입 이후에 이제 이게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 되게 이제 밸류업을 할 거다라는 주장도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2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비중이라는 것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1%에서 42%, 11%에서 18.5% 둘이 합쳐서는 아직 그 60% 조금 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60%가 넘는 것들이기 때문에 두 코인이 메이저 코인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올해 아까 런던 하드포크 그리고 우리가 좀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디파이나 뭐 NFT나 다양한 이 확장성 이게 결국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과 이 DApp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확장성이 사실 무시 못하는 것 같고 네네네. 또 대체제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더리움 가버넌스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유기적으로 이 생태계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가격 흐름도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실제로 지난 1년간 추이를 보면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그 가격 퍼포먼스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약 한 50% 정도가 이제 증가를 한 반면에 이더리움의 가격은 324%, 300%가 이제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게 보는 또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2 비트코인이에요. ETH, BTC 추이, 제가 오른쪽 하단에 놓은 이 차트인데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아웃퍼폼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지난 1년간 이제 185%나 이게 퍼포먼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퍼포먼스가 185%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으나 그러한 이제 디파이 NFT 또 어떤 최근의 변화들 그리고 또 기대되는 앞으로 리더십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이제 이제 규제 이슈에서 이게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일단 ICO를 했고 리더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최근에 요새 너무 뭐가 많이 나왔어요. 솔라나라든지 뭐 테라 생태계도 있고요. 뭐 카르다노, 뭐 바이낸스 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럼 가격 상관관계를 보면은 이게 어떤 이제 자산군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콜레이션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이제 좀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말 이때부터 기관 투자자들한테 사실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 가상자산과 전통자산 간의 콜레이션 가격 상관관계가 낮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이제 그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를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걸 추가를 했을 경우 리스크를 해지하고 그렇죠. 위험은 낮아지는 대신에 기대 수익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게 실증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 근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좀 기관 자금이 유입된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런 이 이종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은 어떠냐라는 것을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0.8 이상이면은 사실상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사실상 같이 움직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 정말 성숙해지는 단계는 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나름대로의 또 그 갈 길을 가고 이더리움은 또 나름대로의 그 갈 길을 가서 전혀 이제 다른 이제 자산이 돼버리는, 그래서 명백한 어떤 색깔을 가지는 그 순간이 이 시장이 조금 성숙해지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력을 뜻하는 건데 이것도 최근에 사실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시레이트가 계속 좀 증가를 했었잖아요. 특히 이제 다만 이제 조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만 올해 4월에 가장 좀 높게 올라갔다가
가격 하락하면서 일부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채굴장의 어떤 헤게모니도 중국에서는 뭐 이제 미국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 장표가 좀 중요한 장표일 것 같아요. 이제 경쟁 관계. 예, 이게 이제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고 유망해 보이는 걸 알겠는데 불확실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게 미래도 어떻게 될 거냐라고 놓고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그 법정화폐의 사실은 경쟁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죠. 예,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거 그냥 이제 자산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사실은 제일 경쟁 상대는 이제 금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비트코인 패밀리 있죠. 비트코인 캐시나 사토시 비전 이런 것들과의 경쟁에서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승리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그 대결은 이제 금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어떤 게 조금은 이제 스토어 오브 밸류로서 이제 자리를 잡을지, 지난 수천 년간 금이 이제 그 기능을 했는데 이제 이게 21세기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지, 이제 뭐 요거에 대한 좀 우리가 또 상반기에 다뤘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는가? 예, 그것도 그것도 또 하나 한번 올려주시고 올려서 한번 그동안 이제 보시면. 예, 뿌려놓은 씨앗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게 좀- 유용하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양한 이제 경쟁 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실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전혀 다른 블록체인, 그렇죠.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솔라나라든지 네. 아니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또 카르다노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이제 전망도 있거든요. 이더리움의 진정한 경쟁자는 구글이 될 것이다. 빅테크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좀 실험대에 올라서 여러 번 그 좀 통과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이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양상. 우리가 또 이럴 때 한마디 해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이 디지털 자산 리서치 보고서를 내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 글로벌리 주요 금융회사들이 이 관심을 갖고 또 상품으로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정보가 범람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관 투자자로서 이러한 미래 자산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한 것을 투자자들에게 사실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보고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사라는 거야, 뭐 솔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좋다는 거야, 카르다노 괜찮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투자를 권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와 연애는 개인 스스로 책임지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이런 점은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쟁의 구도에서는 두 이제 가상자산이 경쟁하는 구도가 조금은 달라 보인다. 왜냐하면 기능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은 주지하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다음에는 이제 뭐 그 좀 보조적인 지표들입니다. 이런 액티브 활성화 월렛 개수. 지갑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원래 비트코인이 많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D앱들, 디파이나 NFT 쪽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성장률은 좀 높았다. 그래서 이제 유사한 수준이다. 지금 약 75만 개, 6만 개 정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 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잭션이 막 활발하게 일어날 일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예. 뭐 서로 거래 송금하는 이 목적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활발하게 지금 액티비티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제 트랜잭션 수는 이제 훨씬 많은 이더리움이 120만 개 정도 되고, 비트코인은 이제 27만 5천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건 앞으로도 근데 뭐 비트코인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미래 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주류 또 선진 금융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조금 더 공부하고, 또 공부한 내용들, 정리한 내용들을 고객들에게 좀 전달하면서 같이 한번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많이 없다, 투자 정보가 없고 그런 채널이 부족하다라는 게 주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들이 조금 보다 나은 그런 금융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웨비나를 매월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 부산시에서 디지털 자산 협회를 또 발족했잖아요. 블록체인 산업협회. 네, 저희가 또 거기에 또 주요 발기 회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하나자산 운용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선도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가장 선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한준석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